네, 5월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오늘, 왜 이렇게 춥나요?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잠바, 파카를 이렇게 또 입고 뉴스를 버틸 수가 없네요. 스웨터만 입기에는 좀 너무 추워가지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 애들 이렇게 또 체린이 이렇게 또 학교에 데려다 주러 가고 있는데, 아니 차에서 갑자기 막 경고음이 울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닛산 리프를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또 타고 다닌다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닛산 리프를 타고 이렇게 또 가는데 갑자기 막 뺑땡땡땡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기판을 이렇게 또 봤죠. 근데 계기판을 보니까 밖에 너무나 춥다. 38도가 찍히는 거예요. 38도.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미국에서는 페런하이트, 이 화씨로 이렇게 또 온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38도면은 거의 0도예요. 막 5도 아래 한 2, 3도 되지 않을까 섭씨로. 32도가 0도이거든요. 32도에서 38도면은 6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 2도, 그러니까 굉장히 춥다라는 그런 소리. 아침에 엄청나게 이렇게 또 추워가지고 제 닛산 리프도 깜짝 놀라서 너무나 춥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주인님 추우니까 따뜻하게 돌아다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경보를 이렇게 또 알려주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 전기차들이 추위에 좀 약하거든요. 추위에 좀 약해가지고 레인지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천천히 달려달라라고 이렇게 저한테 때를 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지금 손발이 너무나 차가워가지고 이 파카를 안 입고서는 도대체 움직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따뜻하게 입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오늘 뉴스 이렇게 또 보면은 오늘도 이 LA 산불에 대한 뉴스도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이 강풍이 있지 않습니까? 산타나 강풍이 드디어 어제부터 이렇게 또 수고를 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9일 동안이나 지난 1월 7일부터 이제 강풍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세게 불면서 9일 동안이나 강풍이 이렇게 또 세게 불었었거든요.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세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바람이 있어가지고 산타나 바람이 어저께까지는 계속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 산타나 바람이 이렇게 또 끝나게 되면서 요번 주말,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오늘 내일 그리고 주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진화 작업 있지 않습니까? 컨테인먼트, 이 소방관들이 이 불을 끄는 거, 이 산불 끄는 것이 굉장히 진전을 이렇게 또 보일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도 굉장한 진전을 이렇게 또 보이고 있거든요. 거의 다 끄지 않았나? 이제 더 이상은 번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이튼 파이어 같은 경우는 본다고 하면은 14,000에이커를 태웠다라고 하면서 그게 한 3, 4일 정도가 됐고, 4일 전, 5일 전쯤, 그때도 14,000에이커였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14,000에이커를 이렇게 또 태웠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도 불씨는 아직도 남아있다. 어쨌든 이 이튼 파이어는 14,000에이커를 태우면서 지금 이 컨테인먼트 있지 않습니까? 진화율은 45%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많이 이 불을 끄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이튼 파이어 그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이 알타데나 지역, 굉장히 또 이제 집들이 많이 타 있는 지역을 제가 직접 가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또 찍었었거든요. 그 영상 혹시 안 보셨다고 하면은 영상 한번 이제 빨리 보시는 거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면서, 거의 다 진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냄새도 별로 나지도 않고, 그리고 소방 헬기 같은 것들이나 소방 비행기 같은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날아다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약한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피해는 굉장히 심각하게 났습니다. 이 알타데나 지역이 이 주택이 한 7,000채 정도가 불에 탔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내셔널 가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 방위군, 군대가 거기에 있고, 그리고 경찰들도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계속해가지고 순찰을 이렇게 또 다니더라고요. 순찰도 다니고, 그리고 골목마다 다 막아뒀어요. 다 막아둬가지고 그 불탄 곳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예, 막 이게 루딩 있지 않습니까? 뭐 약탈 같은 거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한 40여 명이 이렇게 또 붙잡혔나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FBI 있지 않습니까? FBI 차량도 막 이렇게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이 영상 이렇게 또 올려드린 거 이렇게 또 보면은 거기에 어떤 사람이 FBI 차량 2대 이렇게 또 막혀가지고 걸려가지고 막 조사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뭔가 하고 이렇게 또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또 딱 보니까 드론을 날려가지고 걸려가지고 FBI한테 막 조사받고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 얼마 전에 그 소방 비행기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이제 불을 끄고 다닐 때 어떠한 사람이 이제 드론을 이렇게 또 날리다가 그 소방 비행기가 드론이랑 이렇게 또 부딪히게 되면서 그 소방 비행기가 망가졌거든요. 망가져가지고 뉴스에 올라와가지고 진짜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그 사람, 이 드론을 날린 사람이 엄청난 비난을 이렇게 또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론 날리는 것은 불법이다. 지금 이 소방 비행기들도 이렇게 또 날아다니고 있는데 절대로 날리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날리다가 붙잡혔더라고요. 아주 그냥 죄를 달게 받아야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이튼 파이어는 45%의 진화율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으면서 아마 이제 거의 다 꺼지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마도 이제 이 요번 주말에 전부 다 이렇게 또 진화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튼 파이어뿐만이 아니라 팰리세이드 산불 있지 않습니까? 이 팰리세이드 산불 역시 23,000에이커 정도를 이렇게 또 태우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팰리세이드 산불도 제가 이렇게 또 다녀왔거든요. 오늘 중으로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또 올려드릴 테인데 그거 한번 보시는 거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면서 이 팰리세이드 산타모니카 이제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 팰리세이드도 이제 연기도 나지도 않고 팰리세이드 역시 이제 더 이상 23,000에이커 그 태운 뒤로는 더 이상 이렇게 또 번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번지지가 않아가지고 이제는 뭐 거의 다 잡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팰리세이드의 이 진화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1%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팰리세이드 지역에 이 집 같은 거 이렇게 또 탄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 5,000채 정도가 이렇게 또 불이 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많은 집들도 타고 그래서 이 재산 피해가 어마무시하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처음에 올라왔었을 때는 한 500억 달러 정도의 재산 피해가 이렇게 또 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500억 달러가 아니다. 더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3배가 늘어가지고 1,500억 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500억 달러도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재산 피해가 대강 이렇게 어림잡아서 본다고 하면은 2,500억 달러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250빌리언 달러가 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1,500억 달러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제 1,000억 달러가 더 늘어가지고 2,50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이렇게 또 난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한 12,000채 이상의 이 주택들이나 이 건물들이 이렇게 또 전소가 됐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뉴섬 주지사도 이 지역을 어떻게 재건을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누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팰리세이드 지역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가 좀 이제 부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리부 지역까지 해변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이제 집들도 이렇게 또 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화재 보험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홈 인슈런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최고 이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300만 달러라고 한다고 합니다. 300만 달러. 그런데 해변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집들을 본다고 하면은 집들의 가격이 막 1,000만 달러가 넘어간다고요. 그 집을 짓는데 1,000만 달러가 넘어가고 막 2,000만 달러, 막 해변가 바로 앞에 있는 집들은 2,000만 달러가 넘어가는 등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이면서 이렇게 지었는데, 뭐 1,000만 달러가 넘어가면서까지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특히 이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의 이 재산적 손실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그거 밖에도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가 이 와일드 파이어, 이 산불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보험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보험 회사들에서 이 산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줄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험을 캔슬을 하거나 이 보험을 이제 연장을 안 해주는 것들이 이렇게 또 많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이제 몇몇 사람들은 이 보험이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뭐 알타데나 같은 지역을 본다고 하면 여기는 좀 이제 부자들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중상층들이 사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 이튼 파이어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팔리세이드 지역은 좀 이제 굉장히 부자들이 이렇게 또 사는 지역이지만 여기 이제 알타데나 이 이튼 파이어 일어난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여기는 이 중상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부자들도 있기는 있지만 뭐 당연히 중산층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인데 그런데 이곳에서 이렇게 산불이 이렇게 또 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인슈런스가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부터 투기꾼들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꾼들이 벌써부터 막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막 그 주변을 이렇게 또 돌면서 땅만 나한테 팔아라. 어차피 너 뭐 인슈런스도 없고 그런데 내가 땅을 사겠다라고 하면서 벌써 막 투기꾼들이 뭐 극성을 막 불일랑 말랑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해요. 아니 지금 막 아직도 불이 안 꺼졌거든요. 다 꺼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막 투기꾼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은 좀 양심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정말 다행히도 이제는 이 산타나 바람이 이제 뭐 잔잔해졌다고 하거든요. 잔잔해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말로 해가지고 불을 다 잡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뭐 거의 다 꺼졌더라고요. 거의 다 꺼지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더라고요. 산불이 이제 더 이상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좀 마른 나무들은 막 다 자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불이 좀 이제 잘 붙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나무들은 다 뭐 가지치기 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산불이 이렇게 좀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거 이 대비를 이렇게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마무리 작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아직도 한 9만여 명 정도가 집으로 들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오피셜들이 다 지금 막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막고 있어가지고 이 지역이 안전해지기 전까지는 이제 아직도 이제 강제 대피령이 이렇게 또 내려진 상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조금씩 이제 풀리고 있다고는 해요. 뭐 처음에는 막 20만 명이 뭐 강제 대피령이 이렇게 또 내려졌다라고 얘기가 이렇게 또 나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조금씩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한 8만 명, 8만 몇천 명 정도의 강제 대피령이 이렇게 또 내려진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완전히 안전해진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다 되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강제 대피령이면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불씨가 있긴 있습니다. 불씨를 완벽하게 이렇게 다 잡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번 주말까지 이렇게 또 간다고 하니까 빨리 이제 불 다 끄고 이제 복구 작업을 이제 슬슬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복구 작업도 사람들이 지금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다고요. 이 뭐 뉴섬 주지사도 여기에다가 이제 그대로 다시 짓느냐 아니면은 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또 해서 짓느냐 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또 산불이 나다 보니까 또다시 여기다 짓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 잘못을 또 반복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똑같이 다시 짓느냐 아니면은 또 다른 거를 이렇게 좀 변경을 해가지고 지어야 하느냐라는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 이 서든 캘리포니아를 본다.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미 전역을 본다고 하면은 산불이 나기 쉬운 그런 힐사이드 있지 않습니까? 언덕이나 뭐 산 중턱에 있는 그런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들에 대한 이제 미국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 몇 년 동안 이 부동산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산간 지역의 집들이 더 잘 팔리고 사람들이 이제 좀 이제 네이처 친화적인 좀 친환경적인 그런 이 지역에서 이렇게 또 살기 위해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집들을 본다고 하면은 산불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도 어떤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요런 좀 이제 말도 안 되는 이 재난이 이렇게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산간 지역에서 이렇게 또 사는 것보다는 좀 이제 평평한 그런 지대에서 이렇게 또 사는 게 어느 정도 인기가 다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한번 이제 자신의 집이 화마에 휩싸여가지고 산간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는 좀 이제 무서우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틱톡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틱톡이 금지령이 이렇게 또 내려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1월 20일, 1월 19일까지 이 틱톡을 이제 미국 기업에다가 이렇게 또 팔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금지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지금 뭐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틱톡이 아직까지도 미국 기업한테 안 팔렸거든요. 안 팔리다 보니까 아마도 이 틱톡은 이 금지령이 이 금지가 이렇게 또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지가 된다고 하면은 과연 이 틱톡은 이 미국 내에서 어떻게 이 금지가 되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미국 내에서 뭐 안드로이드 그 구글 스토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나 그리고 애플 기기들 이 앱스토어에서 우선 이제 다운이 이제 금지가 될 것이다. 다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법적 조치가 이렇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틱톡 서비스가 미국 내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중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서버 운영이 이제 중단이 이제 다 이렇게 또 막힐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틱톡에서 이렇게 또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뭐 서비스들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가 뭐 100개 이상이 이렇게 또 된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중단이 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몇몇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은 틱톡이 이제 미국 내에서만 이렇게 또 금지가 된다고 하면은 VPN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이 IP 주소를 이렇게 또 옮겨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또 옮겨가지고 쓰면은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VPN으로 이렇게 또 틱톡을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틱톡 이 앱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핸드폰 이 위치 추적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VPN을 이렇게 또 돌려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위치 추적, 이 GPS로 이 위치 추적을 해서 틱톡이 이제 미국으로 있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제대로 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틱톡을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제 가입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금지가 내려져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빼가지고 뭐 VPN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이 가입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가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제대로 쓰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가입을 하면서 뭐 만약에 돈을 내서 이렇게 또 써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그 나라 이제 통화가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렇게 쓰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제 쓰여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틱톡이 실제로 1월 19일부터 이제 금지가 된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는 이제 쓰는 것이 아마도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틱톡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번 대선 때 이렇게 이번에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이기게 되면서 틱톡의 덕을 좀 봤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틱톡에서 젊은 층들이 나를 이렇게 또 좋아해주고 그래가지고 이 젊은 층들의 이제 나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틱톡 때문에 좀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틱톡을 좀 이제 좋게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내가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또 취임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틱톡을 이렇게 또 금지를 하는 것은 좀 이제 유예를 이렇게 또 시켜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거 밖에도 지금 이 틱톡이 이제 중국 이 바이트댄스 그 회사가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트댄스 회사랑 그리고 이제 중국 그 뭐 정부랑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누고 있는데 만약에 이 틱톡을 진짜 이렇게 또 팔려고 한다고 하면 이 미국 기업에다가 이렇게 또 팔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가장 우선순위 후보는 일론 머스크가 될 것이다 라고도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바이트댄스에서 틱톡 이 미국 지분을 이렇게 또 판다고 하면은 아마도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갈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틱톡 측에서는 우리는 일론 머스크에다가 이렇게 뭐 판단에 만단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또 발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틱톡 CEO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이 CEO, 틱톡 미국 CEO는 이제 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이렇게 또 취임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 취임식에 이렇게 또 참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한테 이렇게 좀 싸바 이렇게 또 하면서 이 금지령을 좀 이제 풀어달라라고 이렇게 지금 뭐 부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와중에 이 미스터 비스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내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이 구독자 수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성공을 한 사람이죠. 돈도 굉장히 많고 미스터 비스트가 어느 영상을 이렇게 또 올렸더라고요. 지금 이 틱톡이 미국 내에서 이제 금지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틱톡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스터 비스트가 막 얘기를 하는 그 영상이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내가 틱톡을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틱톡 얼마면 돼 아마 하면서 막 수케이스 돈가방 막 그런 뭐 돈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그 막 돈가방만 하면서 막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틱톡을 빨리 이제 미국 기업에다가 이렇게 또 팔아라라고도 얘기가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틱톡에서는 이거는 이제 글로벌화된 그런 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국 것만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팔 수가 없다라고 이제 틱톡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틱톡에서는 이제 트럼프 때 싸바 이렇게 해가지고 금지령 좀 이제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벌써 법안에 이제 사인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금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는 19일에 어떻게 되는 이제 얼마 남지 않 3일 남았습니다. 3, 4일 뒤에 틱톡이 진짜 실제로 이제 금지가 되려는지 뉴스를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로 뉴스가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미국이 지금 너무나 춥다.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이 날씨가 좋다고도 이렇게 또 유명한 이 캘리포니아도 굉장히 춥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이제 미국 전체가 특히 미 중부 그리고 미 동부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춥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떠한 지역에는 이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미국이 추운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북극의 한파가 캐나다를 지나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계속 이렇게 또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벌써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손발이 차가워 죽겠습니다. 그냥 제 손이 그냥 오그락오락 이렇게 또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혹시 이제 미국 이제 뭐 중부나 동부에 이렇게 또 사시는 분들은 이번 주간이 굉장히 춥다고 하거든요. 아마도 올해 겨울 시즌 중에 가장 추운 날이 이번 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감기 조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추울 때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뮨 시스템이 이렇게 또 떨어지다 보니까 이때 감기 아니면 이 독감 있지 않습니까? 독감에 걸릴 수가 있는데 독감이 지금 기승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게 좋지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독감에 만약에 내가 걸렸다는 것 같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빨리 얼전 케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이렇게 또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시고 타미플루 빨리 드시는 거 강추를 드립니다. 이거 뭐 독감인가? 이거 감기인가? 하고 버틴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독감을 한번 걸린 적이 있는데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아파요. 진짜 아픕니다. 이 감기랑 진짜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야 진짜 막 오들오들 떨면서 막 오한이 오고 막 머리 아프고 막 너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 타미플루를 주는데 타미플루 먹자마자 다음날 거의 다 났습니다. 여러분들 아프시다고 한다고 하면은 혹시 독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빨리 가셔가지고 타미플루 처방 받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즉방입니다. 즉방. 어쨌든 간에 여기에 지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미 전역이 추울 것이다. 그리고 특히 미 중부 동부 추울 것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추위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 이제 트럼프 취임식을 이렇게 또 앞두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에서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게 되면서 어제 저녁에, 이제 수요일 저녁에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작별 연설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몇몇 가지를 이렇게 또 이 중요 요점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한 것 중에 이제 가장 좀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뽑는 이런 뭐 캐비넷들 있지 않습니까? 이 내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부자들만 이렇게 또 뽑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이 엄청난 이 파워가 소수의 집단에만 이 굉장히 이 초부자들한테만 이렇게 또 몰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 있는 부 그리고 권력이 소수 집단에만 이렇게 또 집중이 되고 있으면서 이것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을 하는 것이다. 이 위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정한 기회의 원칙을 이거 위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경계를 해야 된다. 경각심을 이렇게 또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생각을 하는 게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이 트럼프의 이제 내각을 본다고 하면은 그 어떠한 이 정권을 보더라도 이렇게 부자인 내각이 없다고 하거든요. 다 억만장자들만 지금 미국의 이 내각으로 이렇게 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행정부가 억만장자들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이 돌아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억만장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택은 뭐였다? 이거였다. 미국은 트럼프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4년간은 좀 더 이런 일들이 더 잘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거 못 보나요? 이 눈 가리고 지금 투표를 했나요? 답답할 나름인데, 앞으로 4년 동안 이 부자들이 얼마나 더 이 부자가 될런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기술 산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이 우려 섞인 얘기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이 기술 산업의 이제 복합체가 좀 이제 아시다시피 뭐 AI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이렇게 또 발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재적으로 위협으로 이렇게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다가올 수도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 저번에 이 트럼프가 권력 이양을 할 때 좀 이제 지저분하게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평화롭게 권력 이양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제 또 중요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이 있었을 이 당시에 지금 이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이제 하마스 무전주제 이 전쟁이 지금 이렇게 또 치르고 있는 거. 드디어 이 평화 협정에 이게 휴전 협정에 드디어 사인이 이렇게 또 됐다. 협정을 이렇게 또 맺었다라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정권을 이렇게 또 잡고 있으면서 이제 미국이 열심히 이렇게 또 노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드디어 휴전 협정을 했다. 내가 정권을 맡고 있었을 때라고 이렇게 또 자랑을 이렇게 또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정치 입문을 한 게 엄청나게 오래되셨거든요. 오래되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대통령까지 이렇게 또 맡으면서 이제 엄청나게 진짜 대단하신 거죠. 50년 동안 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이제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작별 이 연설을 이렇게 또 마쳤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이렇게 따고 있으면서 이제 미국이 뭐 엄청나게 나빠지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 수치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 경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그 어떠한 나라도 이제 미국과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이 미국한테 대들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없거든요. 미국만 지금 홀로 잘 나가고 있다라고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많이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 어프로벌 레이팅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이렇게 또 유지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직에서 이렇게 또 물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휴전 협정을 이렇게 또 어제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휴전 협정을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했는데 휴전 협정을 하고 이제 몇 시간 뒤에 이스라엘 군부대에서 이 가자 지구를 이렇게 또 이 공습을 이렇게 또 때리게 되면서 이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70여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휴전 협정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 휴전 협정이 지금 이펙티블리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내각에서 이거를 이제 어프로브를 해줘야지만 우리 이 휴전을 이렇게 또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스라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이 휴전 협정을 이제 어그리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내각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제적인 사회에서 이렇게 또 보는 시각은 별로 좋지는 않죠. 아니 휴전 협정을 했는데 왜 공격을 했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비난들이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또 쏠렸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휴전 협정을 하긴 했는데 아직 우리 이스라엘 내각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스라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 휴전 협정 같은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또 통과가 돼가지고 휴전이 시작이 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데리고 있는 인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질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또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중에 한 절반은 사망을 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0여 명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한 30여 명 정도 뭐 여성들이나 아이들이나 뭐 노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30여 명 정도를 먼저 풀어준다. 풀어주는 것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해가지고 휴정이 이렇게 또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전쟁은 하마스 무장 조직이 시작을 했죠. 하마스 무장 조직에 갑자기 이스라엘에 이렇게 또 쳐들어가게 되면서 한 1200명이 이렇게 또 사망했다고 하거든요. 막 들어가서 막 납치하고 막 사람들 막 죽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돼가지고 진짜 혹독한 이스라엘이 진짜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했죠. 뭐 그런데 뭐 정당화가 되기는 됩니다. 먼저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건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 조직 특히 가자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또 공격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 가자 지구 내에서 이제 사망자들 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6,000여 명이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가자 지구 하마스 무장 조직은 1,200명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갔다가 한 200여 명 정도 이렇게 납치를 해 갔다가 아주 그냥 신나게 두들겨 맞고 뭐 하마스 무장 조직뿐만이 아니라 뭐 헤즈볼라 그리고 뭐 이란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이 이스라엘이 뭐 중동에서 아주 그냥 뭐 여기저기다가 막 공격을 다 퍼부어서 가지고 지금 이 중동에서는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는 이제 없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가자지구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은 이런 일을 이렇게 또 일으키다 보니까 46,000여 명이나 사망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휴전 협정에 이제 합의를 이렇게 또 했다 보니까 이제 조만간 이제 휴전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쟁은 이제 1년 좀 넘으면서 이렇게 또 휴전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빨리 우크라이나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도 빨리 휴전을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 뭐 어마무시하게 하락은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1% 그리고 이 S&P 500도 0.1%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0.5%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들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인플레이션 지수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완화가 되게 되면서 이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뭐 내릴지 말지 뭐 올릴지 말지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전망이 좀 이렇게 또 바뀌어가지고 주식시장이 내려가다가 살짝 이렇게 또 이 점프 그러니까
리바운드를 했죠. 리바운드 살짝 하고 지금 다시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연준이 아마도 이제 금리 인하하는 거 7월 전후로 할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미국의 이제 소매 판매 그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지난 12월 달 이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를 이렇게 또 보면은 0.4% 정도 이렇게 또 올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은 예상을 했었던 0.6%보다는 좀 이제 낮게 나왔다, 하회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 미국 그 은행주들 있지 않습니까? 은행 실적들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익이 지난 4분기에 2배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는 뭐 많이는 아니고 소폭 이렇게 또 상승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역시 이 이익이 증가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지금 뭐 주가가 조금씩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제 뉴스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재무장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제 조만간 이렇게 또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취임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재무장관으로 스캇 베센트라는 사람을 이렇게 또 뽑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청문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뉴스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뉴스를 이렇게 또 봤었을 때 라이브로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캇 베센트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런 상황에 이렇게 또 직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이 정부가 지출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지출을 줄여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중상층들이나 그리고 미국의 이제 시민들이 좀 어느 정도 힘든 상황에 이제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진행을 했었던 텍스컷 있지 않습니까? 세금 감면을 계속 이렇게 또 진행을 해야 한다. 2017년도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했었던 텍스컷을 계속 이렇게 또 진행을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뭐 규제 같은 거 완화를 하고 뭐 세금 감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생산, 뭐 기름 퍼올리는 거, 뭐 가스 퍼올리는 거 이런 것들을 확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미국의 경제를 이제 활성화를 이렇게 또 시킬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뭐 에너지 같은 것들 이렇게 또 뽑아 올려가지고 뭐 쓰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예전으로 이제 되돌아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좀 이제 기술을 발전을 하면서 뭐 친환경적으로 하고 그런 것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래인데 그런데 그거를 다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지출하는 것을 엄청나게 줄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세금 감면은 계속 이렇게 해주면서 그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이 트럼프 정부는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각들을 전부 다 이제 억만장자로 이렇게 또 채워놨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흘러갈런지 뭐 안 봐도 비디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미국을 좀 잘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이제 취임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이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사인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잘 보면서 미국이 어떻게 흘러갈런지 어쨌든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트럼프가 잘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좀 너무나 심각한 상황으로만 좀 안 빠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이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 있지 않습니까? 이 제프 베조스의 우주 산업 이 블루 오리진에서 뉴 글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로켓을 이렇게 또 처음 시도를 이렇게 또 발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 로켓가 이게 잘 분리가 돼가지고 궤도로 이렇게 또 진입을 하는 데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굉장히 커다란 이 로켓이 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 굉장히 이 중요한 그 기술이 그 로켓을 발사를 한 다음에 그 발사대가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또다시 재사용을 하는 게 이게 핵심 그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블루 오리진은 이 뉴 글렌이라고 하는 이 재사용 이 로켓 부스터를 회수를 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바다에서 이 로켓 그 부스터를 이렇게 또 회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되지를 않았나 봐요. 아마도 이제 폭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블루 오리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뭐 조그만 그 로켓을 이렇게 또 개발을 해가지고, 부자들만 타가지고 뭐 우주여행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성공을 했거든요. 성공을 했는데, 그런데 이 제프 베조스나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둘 다 이 우주 산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블루 오리진 그리고 이 스페이스 X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성과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이 스페이스 X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스페이스 X는 그 팔콘 9 로켓 있지 않습니까? 그 로켓을 이렇게 쓰면서 계속 이제 재사용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블루 오리진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벌써 실패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루 오리진이 이 스페이스 X를 이렇게 또 따라잡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한참 남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스페이스 X의 팔콘 로켓은 엄청나게 이 재사용 그 로켓 있지 않습니까? 재사용 로켓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또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슈퍼 헤비 부스터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타쉽, 그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그 우주선도 뭐 시도를 여러 번 해가지고 뭐 성공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적 차이는 어마무시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이 제프 베조스의 이 블루 오리진은 이 한참 남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 상대가 있어야지만 서로 잘 경쟁을 하면서 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더욱더 싸지지 않을까 이 로켓 이렇게 또 쏘아 올리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너무나 이제 독점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블루 오리진도 빨리빨리 이 기술 같은 거 이렇게 또 쌓아가지고 스페이스 X랑 잘 경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 자동차 이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작년 2024년도 이 전기차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 차량은 차량인데 완벽한 이 전기 차량이나 아니면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 배터리가 어느 정도 들어간 그 차량 판매가 사상 최초로 20%가 넘어갔다. 미국 내에서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순수 전기차의 판매 대수는 130만 대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이제 판매 대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190만 대가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전기차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이 판매 대수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20만 대가 이렇게 또 넘어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내 전체 이 자동차 판매량 대수의 20%나 이렇게 또 차지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내연기관차 판매 이 퍼센티지를 본다고 하면은 79%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미국 역사상, 이 자동차 역사상 이 내연기관 차들이 이렇게 또 팔리는 게 80% 아래로 내려간 첫 번째 사례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이 배터리, 이 전기 차량의 판매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전기차 점유율이 지금 사상 처음으로 50% 아래로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전기차 점유율이 49%인가로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이다, 역대 처음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파는 그 기업은 누구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현대자동차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대박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미국 내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이 전기차를 파는 회사는 바로 테슬라, 한 48%, 49% 정도의 점유율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가고 있는 반면에, 그러면서 이제 현대자동차는 9.3%의 이 전기차 점유율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뒤로 뭐 GM, 뭐 포드 이렇게 또 뒤따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 가장 많이 하는 이 자동차 회사는 현대자동차이다, 현대기아 자동차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대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이 전기차나 이 하이브리드 판매는 계속 더 많아지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 전기차를 이렇게 타보니까 되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전기차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우선 주유소 안 가도 되고, 뭐 오일 체인지 같은 거 안 해줘도 되고, 부품들이 훨씬 더 적다 보니까 고장날 확률도 훨씬 더 적고, 예, 전기차를 한번 탄다고 하면은 이제 뒤로 돌아가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좀 이제 걸림돌이 있기는 있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에다가 주는 그 $7,500 그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아마도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기차 파는 점유율이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갈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제 빠꾸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찰징 포인트, 이 전기차 충전하는 그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찰징 포인트에서 아시다시피 이 미국 내에서 이제 전기차를 이렇게 또 충전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찰징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 찰징 포인트에서 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 구리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찰징 포인트뿐만이 아니라 이 전기차 충전소들마다 이 미국에서는 케이블이 다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그 케이블을 이렇게 또 빼가지고 이 전기차를 이렇게 또 충전을 하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케이블을 이렇게 또 절단을 해가지고 훔치는 그런 이 도둑놈들이 이렇게 또 많아졌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구리 가격이 이렇게 또 너무나 오르다 보니까 그 충전 케이블 안에 있는 그 구리 선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도둑놈들이 그 구리 선들을 잘라가지고 지금 팔고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찰징 포인트에서는 그 구리 선들을 자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이렇게 또 개발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 도둑놈들이 이제 이 케이블 잘라서 팔아야지 하면서 이제 가위 같은 거 가지고 가가지고 벤치 같은 거 가져가서 이제 자르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안 잘린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도 단가는 이 만드는 그 단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치를 더 도입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자르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자르는 그 센서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그 잘리자마자 바로 신고가 이렇게 또 들어가게 돼가지고 도둑놈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방어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알림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알람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울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 구리 가격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제 많이 오르기는 올랐는데 이제 앞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자연스레 뭐 전선 같은 거 도둑질도 이제 안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이버 트럭의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사이버 트럭 인벤토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재고 남은 그 물량에 대해 가지고 할인에 들어가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사이버 트럭이 $1,600 정도의 지금 재고 물량에 대해 가지고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이버 트럭 데모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 데모를 했었던 그 트럭에 대해서는 최고 $2,600까지 지금 할인을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이버 트럭 이 생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안 팔리다 보니까 생산을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줄여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이버 트럭은 처음에 이렇게 또 나왔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또 샀거든요. 근데 너무 비쌌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사이버 트럭에 처음 나왔었을 그 당시에 발표를 했었을 때, 그때 2019년도죠. 2019년도에 이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이 사이버 트럭입니다 하고 내놨는데, 이거 뭐야? 이거 너무나 이상하게 생겼는데?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때 가격을 공개를 했는데 가격이 미치지 않았습니까? $39,000에 내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저도 혹해가지고 막 $100 막 걸면서 막 프리오더 하고 막 그랬거든요. 막 그때 막 사이버 트럭에 대한 그 프리오더가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쌌기 때문에. 가격이 $39,999인데 그런데 이 전기차 트럭을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전기차 트럭이, 뭐, 레인지가 막 200마일 되고, 아무리 싱글 모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레이스를 할 겁니까? 트럭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 어마무시한 주문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정작 이 사이버 트럭이 또, 나오는 곳에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파운데이션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나오는 그 사이버 트럭이 10만 달러이지 않았습니까? 비싼 게 10만 달러고, 뭐, 더 비싼 거는 뭐 12만 달러인가? 그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비싸게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막 배신감이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 사이버 트럭 이제 싱글 모터까지 처음에는 뭐 4만 달러에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싱글 모터도 6만 3천 달러인가 그렇게 지금 가격이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이버 트럭 처음 내놓겠다고 하는 그 가격에 50%를 올리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이 올린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이버 트럭이 이 처음에는 인기가 너무나 많았는데 아무래도 뭐 얼리 아답터들이나 좀 이제 부자분들이 많이 사기는 샀죠. 그리고 특히 기업들에서 또 많이, 그러니까 이 조그만 그 중소기업들에서 많이 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신의 이 비즈니스를 알리는 데 있어가지고 사이버 트럭만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에서, 회사에서 이런 사이버 트럭을 산다고 하면은 이 텍스 라이트오프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가지고 막 덕지덕지 막 광고 같은 거 이렇게 또 붙이지 않습니까? 그거 다 텍스 디덕션이 이렇게 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체들에서 많이 사기는 샀는데, 그런데 이제는 사업체들에서도 이제 다 샀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 사고 이제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많이 이렇게 또 할인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파운데이션 시리즈도 없고, 그리고 이 인벤토리에 대해서 재고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남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할인을 해주고 있고,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제 조만간 이 사이버 트럭도 이제 싱글 모터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이제 6만 달러짜리의 차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6만 달러짜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이버 트럭 이제 너무나 많이, 진짜 저희 동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이버 트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뭐 희귀하지도 않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이버 트럭 이제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그 안에 그 인테리어가 이게 디자인이 너무나 이상하다 보니까, 세모로 이렇게 또 만들다 보니까 안에 인테리어 공간 활용이 좀 너무나 그지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활용도 높게 이 트럭을 이렇게 또 쓰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포드의 F-150 이 라이트닝을 이렇게 또 사는 게 더 좋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사이버 트럭의 인기는 계속 이렇게 또 급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할인까지 해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재고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